이제 한재관님께서 발표하신 거랑 뭐 완벽히 대치된다 보다 이제 시장의 기능이 어디에서 필요한지 그리고 공공 주도라는 게 공공 100%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장의 기능적인 역할이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지 그리고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시장에서 감당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면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밖에 되지 않고 그중에서 태양광 풍력이 불과 한 5에서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좀 빨리 늘리는 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재생에너지를 바꾼다고 해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태양광 풍력 자원이 많아지게 되면 전력 공급이 많이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요 측에서 보면 뭐 공급 측이 될 수도 있지만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전기화되는 수요들이 많이 붙을수록 어떻게 보면 수요의 불확실성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운영해지는 거에 대해 기술적인 필요나 이런 기능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그냥 보통 생애지가 평균 체감량이 20%에서 40%가 넘어가게 되면 특정 시간대에는 50%가 넘게 되고요. 일부 구간에서는 과잉까지 생전 기저 여러 가지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재생에너지가 20, 30%가 넘는다라는 거는 특정 시간대에선 70%를 넘어서 100% 이상의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이제 다양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기술적인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더 커브라고 해서 이제 오리곡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오리곡선이 의미하는 건 이제 배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점점점 하단으로 내려간다라는 거를 말하고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걸 의미하는데 이걸 순전력 수요라고 표현을 하고 재생에너지가 감당한 수요를 제외한 나머지 전력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정 시간대에는 거의 0에 가깝거나 마이너스가 되는데 특정 시간대에는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소위 말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발전기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가스 발전이나 뭐 배터리나 이런 유연성 자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면 좀 올리시면 이게 재생에너지가 특정 기간 동안 이제 100%를 가게 되는 그림을 캘리포니아 2024년 5월 31일 그림이 되고요. 그리고 뭐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고 초록색은 풍력이고 그다음에 뭐 기타 여러 자원들이 있고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이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는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화력 발전에서 보면 저희가 사실 뭐 재생에너지 100%로 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 전환이라는 것은 뭐 짧으면 15년에서 20년, 길면 이제 30년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 공급의 필요를 생각하면 기존 화력 발전소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활용하는 게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발전부터 빨리 퇴출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목표이긴 한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예전에는 피크 전력 수요라는 것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 피크가 오후 3시에 여름이 온다고 했을 때 그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피크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은 되는데 반대로 최저 수요 구간에는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가스 발전이나 기타 석탄 발전 아니면 기저라고 말하는 발전들은 출력 조절이 되더라도 차후의 대응을 위해서 아까 전에 그 뭐 오후 저녁 5시, 7시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면
어느 정도 켜져 있어야 그 대응이 되기 때문에 최저 발전량을 유지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재생에너지를 자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해져서, 역설적으로 최저 수요 상황에 공급을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원 공급도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만, 다양한 규모의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가 붙기 때문에 분산에너지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뭐 지붕 형태 형광이든 뭐 주택 아파트 태양광 아니면은 소규모 태양광, 그다음에 가정용 배터리나 지역 배터리, 또 재생에너지가 증가함과 더불어서 전기화로 인한 전기차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터리 활용하는 걸 고려하게 된다면 분산에너지 자원이 증가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방향의 어떤 발전이 아니라 양방향의 수요 측에서의 역할, 수요 측에 위치한 발전기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전력망의 운영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실시간에 수급을 원하는 곳에, 그다음에 송전이나 배전 단계에서 혼잡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통제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뭐 디지털이 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수요들이 늘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분산 에너지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것을 의미 있는 제어 가능한 발전기의 형태로 운영하는 가상발전소 형태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가상발전소에 있는 여러 발전기나 아니면 여러 수요 자원과 같은 분산 에너지원들은 일종의 수급을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재생에너지가 20~30% 그 이상이 높아지게 되면, 전기를 가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발전기는 연료비 기준에서의 원가 기준에서의 가격 결정이라면, 재생에너지가 많아지고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상황의 가치, 시장의 가치가 가격이 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빠른 유연성 자원이 높은 가격을 갖추는 그런 시장 시스템, 가격 결정 시스템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분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뭐 실증에서 점점점 더 상용화되고, 이런 부분을 시장 경쟁 시스템에서 어떻게 다양한 자원을 운영하는 플랫폼이나 가상발전소를 중요한 이런 여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유연성 자원 시장들, 실시간 시장들에 대한 논의와 실질적인 시장들이 글로벌리 30년의 어떤 시장의 빠른 확장, 그리고 35년 정도 되면은 되게 보편적 시장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를 하나의 그 발전 자원으로 활용하는 V2G, Vehicle to Grid 같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35년이 되면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누적 판매 비율에서 20~30%가 넘게 되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신차 판매 기준으로 30~40% 이상의 전기차가 붙기 때문에 전기차로 활용한 분산에너지 솔루션도 얘기가 되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실증인데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 자원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소규모 주택이나 건물인 같은 자원부터 공장 자원을 포괄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수요를 이동시키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고,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신흥 전력 회사로서 되게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IT 기반 회사인 옥토퍼스 에너지가 이런 쪽에서의 실증과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사전적인 준비를 세우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의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하기보다는 IT 플랫폼의 형태처럼 민간 주도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기존과 공급 시스템에서의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의 계획 기반에서 실시간 대응 기반으로의 형태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공공주도라는 부분들은 뭐 형태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당연히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단순히 발전량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스템 설계와 함께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거래 메커니즘에 대한 설계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발전자원뿐만이 아니라 망에 대한 투자, 운영 메커니즘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여러 가지 기술 혁신에 대한 그런 걸 봤을 때 민간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라고 많이 보며 물론 민관 협력과 공공 프로젝트 이런 부분의 어떤 협력과 공공 재생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어떤 혁신 기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를 보시면 재생에너지에 대해 어떤 물리적인 확장과 더불어서 인프라적인 디지털, 뭐 우리가 과거부터 얘기했던 스마트 그리드 전반에 대한 어떤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어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로 공공으로 했을 때의 문제는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어 가능한 시스템으로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전환되는 과정 중에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형태의 제어 형태가 중요하고 공공이 주도한다라도 이런 부분에서의 규모화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민과 협력과 그런 이것을 통합하는 애그리게이터라고 하는 통합 운영자의 형태의 오늘 혼합들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유연성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플랫폼이나 혁신 이런 형태는 불가피하게 아니면은 민간이 좀 더 효율적인 형태가 아닐까라는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전력 시장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참고할 시장이 없습니다. 공공 주도의 전력 시장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라는 부분이 안보적이나 필수 재화에 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정부 통제 하에 있는 시장이 있는이라는 부분 분명하나 시장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부분과 보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 주도의 어떤 공익 목적의 시장이라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좀 우리나라의 고유의 시스템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나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플랫폼 기업들, 여기서 옥토퍼스 에너지나 아니면 테슬라의 어떤 배터리와 결합, 그다음 썬런과 같은 태양광과 ESS의 결합, 이런 식의 어떤 유연성과 실시간 수급을 맞추는 측의 솔루션들이 이런 재생에너지 중심의 생태계에서의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많은 자본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런 시장으로 변하는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고 꾸준한 정책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일관성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 접근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공과 민간 상관없이 소규모 자원과 작은 형태의 업그레이터 역시 여러 가지 제휴 형태로 좀 더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민간사나 아니면 여러 공공사업자 간의 결합은 가능하겠지만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최저 입찰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 기술들에 점점점 의존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버 시큐리티, 그런 사이버 안보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상당히 중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을 관리하는 것을 중앙 시스템 오퍼레이터, 개통 운영자라고 부르는데요. 배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적인 DSO라는 용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요단에 있는 시스템 오퍼레이터 간의 그런 그 운영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투명성이나 정보의 공개 이런 부분도 역시 중요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재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보호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보호라는 기능은 국가나 공공에서 중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단순히 이런 형태적인 뿐만이 아니라 규제 기관의 전문성과 고도화가 상당히 필요한 형태입니다. 지금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에서 백업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실시간에 복잡한 다양한 자원들을 통합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와 페널티와 안정도를 유지하고 시장 신호들, 그러니까 다양한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는 그런 능력들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공통점으로 하는 부분이 당연히 시민사회 기반의 전력 공급 역할은 수용도 제고나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독일이나 미국이나 다양한 사례 역시 존재하고 있고 나름의 그런 이익과 효과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 부분에서의 공공성 확보라는 부분들은 지금의 낮은 비율에서 점점 빠르게 해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는 한재각 박사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사례가 있고요.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 투자 개발이라고 보면 공기업이나 대형 민간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를 추진을 할 때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주민 조직과 함께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통 투자하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발전 자회사가 해상 풍력을 하면서 협동 지분의 조합의 일부 지분을 참여시키는 형태 역시 이런 형태적인 부분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 구매 계약 같은 부분에서 협동조합과 같은 시민사회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대기업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신안이나 어떤 대규모 풍력 사업, 민간 주도 풍력 사업이나 민간 태양광 사업에서 주민의 지분 참여를 제도화해서 민간 발전일지라도 공공성의 성격을 갖고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혁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자원들이 들어오는 형태에서 보면 통제 가능성, 그 컨트롤빌리티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의 민간의 기술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술 지원을 하는 형태도 상당히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노사 시민협동 모델은 기본적으로 뭐 접근 가능성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회복이나 수익의 다변화, 공공성의 강화 측면에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러한 다양성이라는 건 새로운 기능을 요구하고 새로운 기능에서 시민 자원을 통합을 하는데 시민 자원을 발전 부분에서의 역할을 해서 공공성이어서 시장이 필요 없다라는 그 논의로 간다면 한계에 부딪힐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시민 발전 자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제어 가능한 가상발전소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되고 시민협동조합 주도의 애그리게이터 그런 통합 사업자도 가능하지만 민간 사업자와 계약 형태로 운영을 하는 제휴형 모델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산 에너지 자원 시스템의 운영에서 있었을 때 볼 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의 개혁 가능성 자원을 통합해서 전반적인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정산이나 기능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때 사후 정산, 페널티, 인센티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보 체계 확보를 통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어떤 형태의 시민 자원들과 민간 자원들을 통합한다고 했을 때 시민 자원의 소규모 자원일지라도 통합성 있게 제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에너지 전환이라는 기후 변화라는 부분들이 그런 차별과 탄소 배출이라는 것이 왔으므로 정의로운 시장 참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던 석탄에서 오는 일자리 감소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의 공공성의 획득이나 일자리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수료를 통해서 그런 공공성들을 모으는 그런 방식도 역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주시면요. 그리고
투자 여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금융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영세 협동조합이 대형에 있는 운영자랑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서의 표준 계약서나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산업 구조에서 본다면 뭐 예를 들면 현재는 한전이 기본적으로 망 운영과 소매 판매를 그러니까 판매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발전자 회사들이 발전 부분을 하고 있고 일부 사기업 민간 기업들이 이제 발전들을 가스 발전 중심에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원들을 빠르게 통합을 하고 그런 부분을 연결해 주는 어떤 중립성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신기능을 유치하기보다는 전력망 통합 운영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드 인테그레이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망과 데이터 접근을 해서 다양한 자원과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이행할 수 있는 뼈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발전 부분 같은 경우에 발전자 회사의 역할은 지금 화력발전소와 그다음에 저출자선이 될 수밖에 없는 석탄 발전 비율이 높은데 이런 부분에서 재생에너지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그리고 민간 협동조합과의 제휴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공익 발전과 공기업의 결합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쟁도 역시 필요하고 어떤 저는 풍력이나 이런 대규모 자원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빠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민간 주도의 그런 부분들도 역시 필요하나 그런 부분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매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일 구매자 모델, 한전 독점 판매는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소매 부분에서 경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플랫폼과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가격이라는 부분이 시장 신호로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부분이 도매 시장과 소매 시간의 연계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은 정책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는 현재 구도에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일부 시장 실패로 나오는 요인들이나 과도한 어떤 소비자 부담 같은 경우는 계속 규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어떤 복지적인 측면은 별개로 계속 진도 둘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산자원 거래 활성화라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대규모 사업자도 필요하지만 작은 사업자, 그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과 민간에 대해서는 이런 혼합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보화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래에 필요한 기능들을 갖추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력 부분에서 디지털은 필요하고 통계청이 이번에 뭐 데이터 모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나 기후 전반의 디지털화 데이터 기반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밑에는 제가 그냥 전체적인 보고서를 한번 써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죠? 제가 아닙니다. 그건 안 내리셔도 됩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심심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공공기능 기반의 재생에너지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적극 찬성을 하고요. 다만 전력산업 전반에서의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시장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있어서도 불가피하게 빠른 혁신과 빠른 전환을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 중심에서는 민간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고 다만 그 민간의 영역에서의 공공성 확보라는 부분들은 최소 보호 장치로서 계속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매 형태에서는 다양한 혁신이나 우리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한전 독점 구조가 어느 정도는 타파돼서 다양한 요금제, 특히 공공성에 기반한 어떤 전력 시장들의 개방들이 논의가 많이 이미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